네, 안녕하세요. 이번 9주차 수업은 게임 산업에 대하여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저번에 문화산업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다양한 문화산업이 있죠. 영화, 드라마, 음악, 도서 등등 많은 문화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개발하고 가장 많이 수출하고 거의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절반 이상을 이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 게임 산업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문화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문화산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주차 수업은 게임 산업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3항을 보면은 게임 산업은 게임물 또는 게임 상품의 제작, 유통, 이용 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 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게임물 또는 게임 상품은 용어 그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카드놀이를 시작으로 오락실에 있던 게임기,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온라인 게임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이미 유럽과 미국의 영화 산업 규모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3년, 유럽은 1997년 이미 게임 산업이 영화 산업의 규모를 능가하였고, 따라서 선진국들의 게임 산업은 막대한 투자와 관심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게임 산업은 산업으로서 성장하게 된 지는 불과 10여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국내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온라인 게임이 등장했고 급속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게 되면서 산업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업체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산업은 엄연한 산업으로서의 성숙을 이루는 듯 했지만 2006년 바다 이야기 같은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게임 산업 전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몰아갔고, 또한 게임 중독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은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에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된 지는 불과 몇 년 안 되었고 아직도 많은 수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게임 산업은 국내 게임 시장만 보더라도 2009년을 기준으로 6조 5,806억 원의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해외 수출에도 일조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효자 산업입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분야는 국내 게임 시장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놀이문화의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기 밑에 있는 5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산업은 그 기술 변화와 발전의 속도 면에서 여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성장 속도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산업은 고화질 영상물 압축 및 복원 등 데이터 처리 기술,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통신 기술, CPU 및 화상 처리용 보조 프로세서 등의 반도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과 각종 전자기술, 기계적 메커니즘이 결합된 종합 산업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IT 산업이기도 합니다. 다른 산업에 대한 파생 효과가 막대한 산업 분야이며 게임 산업은 개발된 기술의 응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게임 마니아들이 게임 플레이를 위해 하드웨어를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게임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그래픽 기술이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월등히 성장 속도로 각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게임 산업은 대표적인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의 산물인 테트리스 같은 러시아의 한 무명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테트리스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 10여 년이 지난 오늘도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 같은 곳에서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영화의 흥행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게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초히트작을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젊은 사업가들을 유혹하고 열광적으로 게임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게 합니다. 세 번째는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게임과 영화, 음반 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혹은 문화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산업은 상호 자극적인 촉매로 작용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선작용합니다. 게임을 가미한 음반, 음반을 가미한 게임,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게임,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등등 서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패러다임의 변환과 격전이 목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영화 산업이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루듯이 게임 산업 또한 단순한 놀이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인간의 희로애락과 예술성을 담는 영상 매체로의 내면적 속성과 효과적인 교육적 장치들로서의 진화를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영화가 다수를 향한 일방향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면 게임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다양하고 선진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게임은 멀티미디어의 정수라 요약할 수 있으며 이처럼 기술적으로 멀티미디어의 정수라는 것은 기술의 구현에 있어 가장 정밀한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게임의 앞선 기술과 선진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영화, 음반 산업 같은 아날로그 매체들의 진화에 따라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 산업으로서 그 우위를 전수하며 산업 분류의 패러다임을 재형성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게임 산업은 콘텐츠가 있는 문화 산업입니다. 게임은 사용자들에게 문화를 학습시키는 중독성이 강한 도구이며 아울러 주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의 핵심 계층으로 성장할 10대에서 30대 시장을 강력하게 공략하는 도구로서 작용합니다. 게이머들은 게임 속 문물과 등장인물의 의식을 통해 은연중 등장인물이나 배경, 상품 등의 친근감을 갖게 마련합니다. 이러한 문화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생산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게임 산업을 통한 문화 수출을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해외 시장에서의 취약한 브랜드 자산을 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수출을 통한 문화 수출로 강화된 브랜드 자산은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의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은 정서 서비스 산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산업이며 놀이 문화를 창출하고 영상 디자인 그리고 컴퓨터 기술의 결합체로 무공해 정서 서비스의 산업의 상품입니다. 또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문화의 역할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전자정보,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같이 파생되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게임 산업의 분류입니다. 게임 산업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플랫폼에 의한 분류입니다. 또한 게임 자체를 장르에 의해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게임이 실행되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중점을 둔 것이며 장르에 의한 분류는 실제로 게임이 재미를 주는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 산업의 분류는 플랫폼에 의한 분류와 장르에 의한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에 의한 분류입니다. 게임을 플랫폼에 의해 분류하면 이 밑에 보이시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PC 게임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기도 하죠. 이 PC 게임은 단순히 PC상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지칭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 게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서버에 접속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PC 내에서만 게임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초반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 초창기의 국내 게임 산업은 대부분 PC 게임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PC 게임의 과금 방식은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어 매장에서 직접 게임을 구매하여 자신의 PC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북미, 유럽과 같은 나라와는 다르게 불법 복제율이 높은 국내에서는 불법 복사를 통하여 게임을 구하는 플레이어들 때문에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인프라가 갖춰진 후에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게임을 다운받는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현재 PC 패키지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디오 게임입니다. 비디오 게임은 PC가 매체가 아니라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매체로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스테이션, 위, 엑스박스 등과 같은 게임 기기를 통해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기들은 콘솔 게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디오 게임은 PC 게임과 마찬가지로 매장에서 패키지 형태로 된 게임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비디오 게임은 기기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 불법 복제를 막기 때문에 PC 게임보다는 불법 복제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개조를 통한 불법 복제도 이미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국내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크게 성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비디오 게임은 타사와의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게임 기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 자체를 소비자에게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조금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프트웨어를 팔지 못하고 하드웨어만 판매를 할 경우에는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복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비디오 게임이 정식으로 진출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은 게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 매체가 PC나 아까 설명드린 콘솔 게임기이거나 그런 거는 상관없이 서버를 통해서 다른 유저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지칭합니다. 온라인 게임은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서버에 접속할 수 없거나 결제와 관련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내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서버를 통해서 다른 유저와 함께 플레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프라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서버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해외보다 빠르게 구축되었고 이에 따라서 온라인 게임 서버 기술 또한 해외보다 앞서게 되었기 때문에 국내 온라인 게임 서버는 해외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와 다르게 이 온라인 게임의 비중이 큰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은 커뮤니티를 제외한 게임성에 있어서는 PC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보다는 정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서버 렉, 쉽게 얘기해서 서버 지연 현상에 대해서 극복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C 게임과 비디오 게임이 가질 수 없는 커뮤니티성, 타인과 공감하는 끊임없는 업데이트를 위한 상품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휴대용 전화기를 통해서 서비스 되어지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통해서 다운받기 때문에 불법 복제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며, 휴대폰이라는 하드웨어가 지닌 한계에 의해서 대부분의 게임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플레이 시간이 짧은 편이긴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발 비용이 적게 들고 개발에 대한 기술도 타 게임에 비해서 간단한 편입니다. 또한 휴대폰 기술이 통신 속도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발달함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 무한하게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아케이드 게임이란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돈을 넣고 하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초창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락실로 불리는 게임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게임장에 있는 게임들을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케이드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종류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아케이드 게임으로 인베이더, 갤러그, 벽돌 깨기 같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러한 게임들이 다 아케이드 게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대부분 아케이드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게임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 이야기 같은 이러한 사태로 인해 전반적인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면서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바다 이야기 사태로 인해 도박성이 없는 아케이드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게임까지도 조금 나쁜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르에 의한 분류입니다. 장르에 의한 분류는 RPG, MMORPG, MMORPG, RTS, FPS, 어드벤처 게임, 캐주얼 게임, 이렇게 대표적으로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PG, MMORPG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게임을 좋아하시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장르에 의한 분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게임이 재미를 주는 특성에 의한 분류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게임 백서에서는 게임의 종류를 앞서 RPG, MMORPG, SS, RTS, FPS 등으로 구분하는데, 제 수업 요번 게임 산업에서는 SS를 제외하고 MMORPG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SS는 거의 RTS로 출시되고 있고 MMORPG가 더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RPG입니다. 롤 플레잉 게임이라고도 하죠. 역할을 담당해서 주어진 목표를 이루어가는 게임입니다. 초창기 롤 플레잉 게임은 TRPG에서 시작됩니다. TRPG는 테이블 RPG로서 오프라인에서 테이블에 주사위를 굴려가며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마스터가 판타지 세계관을 만들고 그곳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전사, 마법사, 힐러 등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그룹을 지어 적을 무찌르고 목표 한 발을 이루는 게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게임을 게임 마스터의 도움 없이도 PC나 비디오 게임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면서 MMORPG와
MMORPG라는 또 새로운 장르를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MORPG입니다.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RPG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게임에서 제공하는 게임 로비를 통해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고 함께 게임을 즐길 유저들을 그룹을 만든 다음 그룹으로 구성된 소수의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단,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인기를 끈 대표적인 MMORPG 게임으로는 디아블로,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MMORPG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MMORPG입니다. 이 MMORPG는 MMORPG와는 다르게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별도의 로비와 같은 개념이 없이 게임에 바로 진입할 수 있고 그곳에서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그룹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유저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이기 때문에 MMORPG보다 난이도가 높은 서버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유저가 가상 공간에서 재미를 만들어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RPG 게임과는 또 다른 스토리를 통한 엔딩이 없고 스토리보다는 세계관을 중요시합니다. 커다란 세계관을 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작은 스토리들을 수행하거나 가상 공간을 통한 시장 경제 원리, 커뮤니티 등 현실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이저 회사가 MMORPG로 성공을 하였고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니지, 바람의 나라, 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MMORPG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더 많이 나왔겠죠. 네 번째는 RTS입니다. RTS는 실시간 전략 게임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미국 국방부에서 전쟁에 대한 전략을 시뮬레이션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RPG 게임처럼 캐릭터의 성장이나 보상에 따른 능력치를 향상시켜 나가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동일한 상황에서 시작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승부를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요즘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플레이어와 즐길 수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예전에 아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런 스타크래프트 같은 이런 게임이 바로 RTS 게임의 장르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는 FPS입니다. First Person Shooting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총이나 기타 무기를 통해서 내가 목표한 아니면 상대 적을 격추시키는 게임을 슈팅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 FPS는 1인칭 시점에서 플레이하는 슈팅 게임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실시간 3D 그래픽이라는 분야가 발달하면서 이런 FPS 같은 게임을 1인칭 시점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둠, 퀘이크,
언리얼 등이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스페셜 포스라든지 서든 어택 같은 이런 게임들이 대표적인 FPS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스토리에 따라 모험을 하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스토리에 따라 주인공이 되어서 다양한 퍼즐을 풀기도 하고 액션을 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스토리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보다는 주로 PC나 비디오 게임의 패키지 형태로 출시됩니다. 유명한 대표적인 어드벤처 게임으로는 툼레이더, 원숭이 섬의 비밀 같은 게임들이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주얼 게임입니다. 캐주얼 게임은 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총칭합니다. 제가 위에 계속 설명드린 6가지 게임들보다 플레이 시간이 짧고 하나의 커다란 세계관이나 스토리가 있기보다는 단순한 경쟁들을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반면 단판 승부가 나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래픽풍의 리얼리티보다는 비교적 아기자기한 게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의 게임이 아니라 밝고 가벼운 풍의 그림과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임을 대다수 캐주얼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주얼 게임의 대표적인 예로는 카트라이더, 게덴프 등 여러분들이 쉽게 접해 보셨을 그러한 게임들을 캐주얼 게임이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캐주얼 게임들이 남녀노소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 산업의 이해, 그리고 게임 산업의 분류, 플랫폼에 의한 분류, 장르에 의한 분류, 여기까지 수업을 해 보았고요. 이 게임 산업의 분류까지 제가 이거를 첫 파트로 녹음을 마치고, 그 다음 게임 산업의 현황, 그리고 게임 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향후 전망과 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시 재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산업의 분류까지는 여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게임 산업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은 다시 녹음을 하겠습니다. 게임의 산업의 분류까지는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